찾아오게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번에는 회계뿐만 아니라 공부 방법 전반에 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알려드릴게요. 자, 예습보다 복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복습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? 옛날 복습에 대해서 막 vs 싸움이 있거든요. 누적으로 복습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당일 배운 내용만 복습하는 것이 좋으냐. 만약에 처음부터 누적으로 복습하는 게 가능하다면은 그거 하는 게 좋아요. 근데 그래서 양이 얼마 안 되고 그런 과목들은 누적 복습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. 하지만 회계는요. 일단은 양도 좀 많은 편이고요. 그리고 문구를 읽어보면서 복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 손으로 풀어보느라고 복습하는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. 이런 과목들은 누적 복습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. 그래서 복습은요. 당일 공부한 내용만 당일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누적 복습은 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분명 이런 질문 할 거예요. 선생님, 그러면은 앞에 배운 거 까먹잖아요. 네, 까먹으세요. 까먹으세요. 까먹어도 된다면 까먹어도 되는 거예요. 까먹고 나중에 뭐 기본 강의 듣고 그 다음에 객관식 강의 듣고 하잖아요. 객관식 강의 들을 때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까먹었다라고 가정하고 리마인드를 충분히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. 여기가 시간, 여기가 이해도. 공부를 해요. 이해도가 올라가요. 그 다음에 까먹어요. 근데 복습을 하는 사람은 다 까먹어요. 그 다음에 또 공부해요. 복습 또 하던 애 또 다 까먹어요. 또 공부해요. 또 까먹어요. 네, 복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평생 이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. 이거는 복습을 안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. 근데 복습을 잘 한 사람은 이런 모습이에요. 올라가요. 그 다음에 까먹어요. 근데 복습을 제대로 하고 까먹으면은 다 까먹은 건 아니거든요. 좀 머리에 남아요. 반 정도 까먹어요. 이 정도 까먹는 거 괜찮아요. 그 다음에 또 공부해요. 강의를 한 번 더 본다든지 혼자 책을 싹 훑어본다든지 두 번째 볼 때는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은 또 까먹어요. 까먹어요. 근데 요 정도밖에 안 까먹어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돌리잖아요. 그때는 더 빠르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까먹는 것도 좀 덜 까먹어요. 이런 식으로 한 5번 정도를 반복하다 나면은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되는 것이에요. 그러니까 까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까먹고 다시 공부하고 까먹고 다시 공부하고 이런 것이 공부다. 그 다음에 회계학뿐만 아니라 일반 경영학과 재무관리도 공부해야 되는데 과목들의 공부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? 보통은 과목별마다 우선순위 그딴 거 없는데 얘네들은 좀 있어요. 일단은 일반 경영학을 먼저 공부하는 게 좋아요. 일반 경영학을 먼저 공부해서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. 그리고 요 재무관리랑 회계는요. 경영학의 일부거든요. 그래서 이거 다음에 회계학을 공부하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재무관리. 요 재무관리 같은 경우는 회계랑 아주 큰 상관이 있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회계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재무관리 공부하는 것도 편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 다음에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하는 것이 좋나요? 아니면 여러 과목 섞어서 공부하는 것이 좋나요? 이거의 정답은 마음대로 하세요. 이거는 거의 어느 수준의 질문이냐면은 탕수육 먹을 때 부먹이 좋나요? 찍먹이 좋나요? 이거 질문하는 거랑 비슷해요. 정답은 뭐예요? 부먹이든 찍먹이든 많이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. 많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. 공부도 한 과목씩 하시든 여러 과목씩 하시든 많이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. 근데 여기서 제가 딱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내가 좀 좋아하는 과목도 있고 좀 싫어하는 과목도 있잖아요. 처음에 힘이 있을 때는 싫어하는 과목을 가급적이면 먼저 하세요. 거기다 에너지 좀 쓰시고요. 그 다음에 힘이 좀 빠졌을 때 그나마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싶네요.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 소강 시 배속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? 제가 올해 진짜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. 동영상 강의 시 배속은 무조건 1배속이에요. 배속 절대 늘리지 마세요. 제가 여러분들 제 강의 듣다 보면은 제가 배속 늘리지 말라라는 말을 막 지겹도록 할 거예요. 절대 배속 늘리지 마세요. 또 배속을 늘리면은 빨리 공부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들의 공부 기간을 엄청나게 늘리는 완전 독이 되는 일이에요. 저 같은 경우는 발음이 워낙에 훌륭한가? 훌륭하다라고 가정할게요. 훌륭해서 황윤아 선생님 강의는 1.8배로 해도 충분히 잘 들립니다. 그래서 저는 1.8배로 듣고 있어요.
라는 수험생도 본 적 있거든요. 뜯어 말리고 싶어요. 그게 어느 정도로 어리석은 일이라면은 이런 거랑 비슷해요. 제가 지금은 소화 기능이 좀 나이를 먹어서 예전 같지 않은데 옛날에는 제가 돌멩이도 씹어 먹을 정도로 소화 기능이 좋았거든요. 고딩 때, 저 때는 급식이 없었고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던 시대인데 저 생각보다 나이 되게 많아요. 제가 한 2, 3년 차 정도 되는 회계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벌써 15년 차 회계사예요.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빨리 먹고 운동장에 튀어나가야 농구장을 차지할 수가 있잖아요. 그때 제가 밥을 어떻게 먹었냐면은 도시락에다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그냥 먹으면 목이 메잖아요. 물을 살살 뿌려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밥을 마시는 거예요. 씹을 시간 없어요. 바로 안 씹고 목구멍으로 다 넘기는 거예요.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별 탈 없이 잘 지냈거든요. 근데 제가 소화 기능이 그 정도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거 하면요. 아마 한 3박 4일 정도는 배가 더부룩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알아 눕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배속을 늘려서 듣는 거는 밥을 이딴 식으로 먹는 거랑 비슷해요.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만 소화가 하나도 안 되는 그런 대참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. 네, 회계가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 되게 낯선 주제를 많이 다루거든요. 이런 거 1배속으로 들어도 이해가 될까 말까 하는데 1.8배속, 1.6배속 하면요. 귀에는 들리지만 여러분들 전혀 내게 안 되고 한쪽 귀로 바로 빠져나가고 강의를 듣고 나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는 그런 대참사가 벌어지게 될 거예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 공부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의 입사 시기가 늦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류하는 기간이 1년 더, 2년 더 연장되는 것이에요. 엄마, 아빠 생각해서 계속